절대 불가능해. 인도에서 삼성이 샤오미를 이길 리 없어. 2024년 3월까지 저는 확신했습니다. 6년간 인도 시장 담당 마케터로서 말이죠. 그런데 그날 충격적인 데이터를 받았어요. 삼성 23.4%, 샤오미 19.1%. 이게 뭐지? 가성비 신화가 무너졌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현장 광경이었어요.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언니 이거 사야겠어. 갤럭시 매장에 줄 선 20대들. 가격표도 안 보고 바로 구매하는 젊은이들. 삼성은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저는 일주일간 인도 전역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소름 끼치는 진실. 삼성은 스마트폰을 판 게 아니었어요. 6년간 믿었던 모든 게 틀렸다는 걸 깨달은 이야기. 현장의 생생함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6년 동안 인도 북부 시장을 담당한 마케터입니다. 델리부터 자이푸르까지 이 거대한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이 제 일이었죠. 매일 아침 사무실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을 짜고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놓여 있었어요. 가성비가 답이다. 이것이 제 철학이었습니다. 인도 소비자들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샤오미가 완벽한 해답이라고 확신했어요. 똑같은 성능의 절반 가격이면 당연히 샤오미를 선택할 거 아닌가요? 하지만 2024년 3월 제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분기별 시장 점유율 리포트를 받았어요. 평소처럼 차 한잔 마시며 여유롭게 펼쳤는데 숫자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삼성 23.4%, 샤오미 19.1%. 잠깐 뭔가 잘못됐죠? 설마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저는 급하게 지난 6개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추세는 명확했어요. 삼성이 꾸준히 올라가고 샤오미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세부 분석 결과였어요. 18세에서 35세 젊은 층에서 삼성 선호도가 급상승했습니다. 프리미엄 세그먼트는 말할 것도 없고 중급 시장에서도 갤럭시 A 시리즈가 레드미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딜러들과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델리 카롤바그의 모한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삼성만 찾아요. 가격이 비싸도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왜요? 샤오미가 성능 대비 훨씬 저렴한데요. 글쎄요, 뭔가 다른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브랜드? 아니면 자존심?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6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데이터만 봤지 정작 소비자의 마음은 보지 못했던 거죠.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스마트폰 매장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갤럭시 광고판이 샤오미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매장 앞에 서 있는 젊은이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 설렘과 기대감이 섞인 얼굴이었죠. 내가 뭔가 놓치고 있었나?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어요. 도대체 삼성이 무엇을 했기에 가성비 최고의 샤오미를 제치고 1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6년간 믿어왔던 마케팅 철학이 과연 맞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현실을 보기로요. 직접 매장에 가서 소비자들을 만나서 이 놀라운 역전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델리 코노트 플레이스로 향했습니다. 인도 최대 전자제품 쇼핑몰이 모여 있는 곳이죠. 평소라면 회의실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첫 번째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갤럭시 Z 플립 6 전시대였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 2명이 그 앞에서 한참 동안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해. 접었다 펼쳤다 하는데 화질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언니, 내 얼굴이 이렇게 예뻤나? AI 카메라 기능 대박이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들이 스펙이나 가격을 논하는 게 아니라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샤오미 코너를 지나칠 때도 잠깐 보기만 했을 뿐 만져보지는 않았어요. 매장 직원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요즘 어떤 제품이 가장 인기가 좋나요? 갤럭시 A55와 S24죠. 특히 젊은 고객들이 많이 찾으세요. 가격이 비싼데도 잘 팔리나요? 샤오미가 더 저렴하지 않나요? 직원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 요즘은 성능보다 브랜드 경험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고객들이 묻는 첫 번째 질문이 가격이 아니라 카메라 품질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6년간 저는 가격 경쟁력만 강조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다른 걸 원하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뭄바이로 이동했습니다. 서부 인도의 경제 중심지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파워나이몰의 삼성 전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한 대학생이 갤럭시 S24를 만지작거리고 있길래 말을 걸어봤어요. 좋은 제품 보고 계시네요. 구매를 고려 중이신가요? 네, 사실 레드미 노트 13과 고민 중이었는데요. 친구들이 갤럭시가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꽤 나는데 괜찮나요? 그 학생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나중에 벌면 되는데 후회는 평생 가잖아요. 특히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요.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 나온 사진들을 남겨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친 건 바로 이거였어요. 삼성은 소비자와 대화하고 있었고 샤오미는 여전히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매장에서 만난 20명 중 15명이 삼성 제품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가격보다 브랜드가 주는 경험을 중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IT 직장인의 말이었어요. 샤오미는 좋은 제품이에요. 하지만 갤럭시는 제 정체성을 보여주는 제품이죠.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갤럭시를 꺼내놓으면 신뢰감이 다르거든요. 이때부터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소비자들도 단순히 저렴한 것만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도 꿈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브랜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밤늦게 룸서비스로 주문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그 비밀을 반드시 파헤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내일은 삼성의 현지 전략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우타르 프라데시 주 노이다로 향했습니다. 삼성 인도 최대 생산기지가 있는 곳이죠. 델리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는데 가는 동안 계속 궁금했어요. 도대체 삼성이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인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공장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 것은 거대한 현수막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인디어 바이 샘성 이 문구가 힌디어와 영어로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장 견학을 신청했고 다행히 당일 투어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가이드는 라지 씨라는 삼성 직원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곳에서는 하루에 12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합니다. 갤럭시 A 시리즈부터 S 시리즈까지 모든 제품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모든 과정이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R&D 센터도 여기 있나요? 물론이죠. 우리는 인도 소비자만을 위한 기능들을 개발합니다. 듀얼심, 대용량 배터리, 인도 언어 지원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때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프리아 씨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저희가 개발한 삼성페이 인디아 버전을 보여드릴까요? UPI 결제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어요. 실제로 시연을 보니 정말 매끄러웠습니다. 현지 은행들과의 연동, 힌디어 음성인식, 심지어 지역 축제 테마까지 적용되어 있었어요. 이건 본사에서 개발한 건가요? 아니요. 여기 노이다에서 인도 팀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인도 사람들이니까 뭘 원하는지 더 잘 알죠. 그 순간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인도의 기술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몇 명과 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부분이 IIT나 NIT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왜 삼성을 선택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삼성은 우리를 단순한 노동력으로 보지 않아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죠. 매년 특허 출원을 몇 건씩 하고 있어요. 제 아이디어가 전 세계 갤럭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정말 뿌듯해요. 오후에는 디자인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만난 아르준 팀장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인도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해서 디자인에 반영합니다. 색상, 크기, 무게까지 모든 걸 현지화하죠. 벽에 걸린 보드를 보니 인도 지세대 분석이라는 제목의 자료들이 빼곡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 패턴, 사진 촬영 습관, 게임 취향까지 정말 세밀하게 분석되어 있었어요.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라지 씨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메이드 인 인디어 스티커를 자랑스럽게 붙여요. 이제 갤럭시는 외국 제품이 아니라 우리 기술의 상징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샤오미는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인도에 가져와 팔았지만 삼성은 인도에서 인도를 위한 제품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소비자들에게는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였던 겁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젊은이들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들이 갤럭시를 들고 있을 때의 표정이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건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우리의 프리미엄이었던 거예요. 삼성은 가격을 팔지 않고 자존심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완벽하게 통했던 거죠. 넷째 날, 저는 벵갈루루로 향했습니다. 인도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이곳에서 삼성의 진짜 비밀을 찾고 싶었어요. IT 허브에서 일하는 젊은 전문가들이 왜 갤럭시를 선택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브리게이드 로드의 한 카페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아디트야 씨를 만났어요. 26살인 그는 갤럭시 S24 울트라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왜 갤럭시를 선택하셨나요? 아이폰이나 다른 브랜드도 많은데요. 텍스 모드 때문이에요. 집에서 모니터에 연결하면 노트북 없이도 코딩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시연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완전한 데스크톱 환경을 구현하고 있었어요. 멀티태스킹도 자연스럽고 S펜으로 화면에 메모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능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유튜브에서 테크 리뷰어들이 계속 소개하더라고요. 특히 인도 크리에이터들이 실생활 활용법을 많이 올렸어요. 오후에는 MG로드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쇼핑가였는데 여기서 만난 대학생 스니타 씨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친구들과 셀카 찍을 때 갤럭시가 최고예요. AI 카메라가 자동으로 보정해주는데 정말 자연스러워요. 그녀가 보여준 사진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인도 특유의 강한 햇빛 아래서도 피부톤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배경 흐림 효과도 완벽했어요. 다른 브랜드는 안 써보셨나요? 샤오미도 써봤는데 카메라 품질 차이가 너무 나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갤럭시로 찍은 사진이 확실히 더 좋아 보여요. 이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건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였던 거죠. 마음의 만족도가 가격보다 훨씬 중요했던 겁니다. 저녁에는 벵갈루루 대학교 근처 청년들이 모이는 펍에 갔습니다. 여기서 만난 스타트업 창업자 라훌 씨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투자자 미팅에 갈 때 갤럭시 폴드를 가져가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크게 펼쳐서 보여주면 임팩트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시는군요. 네, 그리고 나크스 보안 기능도 중요해요. 스타트업 기밀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는 갤럭시의 기업용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해줬습니다. 보안 폴더, 듀얼 앱, 업무용 프로필 분리까지. 단순한 개인용 기기가 아니라 비즈니스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저는 벵갈루루의 삼성 오퍼라 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갤럭시 체험 공간이었는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로 붐볐어요. 한 코너에서는 갤럭시 Z 플립으로 패션 촬영을 하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여성 고객이 정말 신나게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어떠세요? 재미있나요? 완전 재미있어요. 이런 각도로는 처음 찍어봐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경험과 감동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였습니다. 체험관을 나오며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샤오미는 항상 성능 대비 가격을 강조했죠. 하지만 삼성은 꿈과 가능성을 팔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에게 당신도 이런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하루 종일의 경험을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갤럭시 사용자들에게 그 제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꿈을 실현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었던 거죠. 삼성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다섯째 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더 깊이 있는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한 점유율 숫자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고 싶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우선 온라인 쇼핑몰부터 살펴봤습니다. 아마존 인디아와 플리카트에서 스마트폰 베스트셀러 순위를 확인해봤어요. 놀랍게도 상위 20개 제품 중 12개가 삼성 갤럭시였습니다. 샤오미는 겨우 5개만 랭크되어 있었죠. 더 흥미로운 건 리뷰 점수였습니다. 갤럭시 A34는 평점 4.3점의 리뷰가 15만 개, 레드미 노트 12는 4.1점의 리뷰가 8만 개였어요. 단순히 점수 차이만이 아니라 관심도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실제 고객 리뷰를 읽어보니 더욱 명확해졌어요. 샤오미 리뷰들은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격 대비 좋아요. 기본기는 해요. 싼데 그만큼이네요. 카메라는 기대하지 마세요. 성능은 괜찮은데 디자인이 좀 아쉬워요. 반면 삼성 리뷰는 완전히 달랐어요. 디자인이 정말 세련돼요. 들고 다니는 게 자랑스러워요. 카메라 품질 대박입니다.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원 UI 진짜 편해요.
한번 써보면 다른 폰 못 써요. 이런 차이는 유튜브에서도 확연했습니다. 인도의 대표 테크 리뷰어 테크니컬 구루지의 영상을 분석해봤어요. 갤럭시 언박싱 영상은 평균 조회수가 200만 회, 샤오미는 80만 회 정도였습니다. 댓글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갤럭시 영상에는 언제 사지? 이거 진짜 예쁘다. 드디어 나온다 같은 기대감 넘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죠. 샤오미 영상은 가격이 얼마지? 전작과 뭐가 달라? 가성비 어때? 같은 실용적인 질문들이 많았어요. 오후에는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분석해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갤럭시샷이라는 해시태그는 월 평균 50만 개의 포스팅이 올라왔습니다. 젊은이들이 갤럭시로 찍은 사진을 자랑하는 게시물들이었죠. 반면 샤오미 포토는 5만 개 정도에 그쳤어요. 특히 인도 인플루언서들의 움직임이 흥미로웠습니다. 팔로워 100만 명이 넘는 유명 인플루언서 10명 중 8명이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일상 브이로그나 패션 포스팅에서 갤럭시는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필수 아이템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마케팅 전략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강조한 건 항상 스펙과 가격이었어요. 더 빠른 프로세서, 더 큰 RAM, 더 저렴한 가격 같은 메시지들 말이죠. 반면 삼성의 광고를 다시 분석해보니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나만의 순간을 담아보세요. 당신의 창의성을 펼쳐보세요.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하세요. 같은 감성적인 메시지들이었어요. 마케팅에서 우리는 스펙을 강조했지만 삼성은 이야기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에 마음을 열었던 거죠. 저녁 늦게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브랜드 검색량이었습니다. 구글 트렌드를 보니 지난 1년간 갤럭시 검색량이 꾸준히 상승했고 샤오미는 정체되어 있었어요. 더 세밀하게 분석해보니 갤럭시 카메라, 갤럭시 디자인, 갤럭시 색상 같은 연관 검색어들이 급증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능보다는 경험과 감성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서 주변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유심히 봤습니다. 10명 중 6명이 갤럭시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표정을 보니 단순히 전화기를 든 게 아니라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액세서리를 든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이건 단순한 브랜드 전쟁이 아니라 이야기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삼성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결과가 지금의 점유율로 나타난 거였어요. 여섯째 날, 저는 뭄바이 반드라 쿨라 컴플렉스의 고급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인도 상위 1% 부유층이 쇼핑하는 곳이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현장을 목격했어요. 애플 스토어와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가 나란히 있었는데 삼성 매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특히 갤럭시 S25 울트라와 Z 폴드 6 전시대 앞은 인산이네였어요. 한 30대 후반 사업가가 Z 폴드 6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길래 말을 걸어봤습니다. 좋은 제품 보고 계시네요. 구매를 고려 중이신가요? 네, 사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고민 중이었는데요. 폴더블 기능이 정말 혁신적이네요. 아이폰 대신 갤럭시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애플은 멋있어요. 하지만 삼성은 멋지면서도 실용적이에요. S펜으로 회의 중에 바로 메모할 수 있고 덱스 모드로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거든요. 옆에서 듣고 있던 그의 아내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카메라 성능도 정말 좋아요. 아이들 사진 찍을 때 갤럭시가 훨씬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때 매장 직원이 다가와서 Z 폴드 6의 멀티태스킹 기능을 시연해줬습니다. 한쪽 화면에는 유튜브 영상을, 다른 한쪽에는 메모 앱을 띄워놓고 동시에 작업하는 모습이었어요. 와, 이건 정말 미래적이네요. 고객의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삼성이 애플의 상징성을 경험으로 이기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사우스 뭄바이의 또 다른 프리미엄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만난 25세 패션 디자이너 아냐 씨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갤럭시 S25를 쓰고 있는데 색감 표현이 정말 정확해요. 제가 디자인한 옷의 실제 색상과 화면에서 보는 색상이 거의 똑같아요. 그녀는 갤럭시의 디스플레이 품질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색 정확도, 밝기, 명암비까지 전문가 수준의 평가를 하더군요. 아이폰도 써봤는데 삼성이 색 표현은 훨씬 뛰어나요. 특히 인도 전통 의상의 선명한 색감을 표현할 때 차이가 확연해요. 저녁에는 펜트하우스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IT 기업 CEO들과 투자자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여기서도 갤럭시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한 스타트업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크스 보안 플랫폼 때문에 갤럭시를 선택했어요. 기업 데이터 보안이 정말 중요한데
삼성이 이 부분에서는 최고죠. 다른 투자자는 갤럭시 워치와의 연동성을 자랑했어요. 건강관리부터 업무 알림까지 완벽하게 동기화돼요. 생태계 구축이 애플 못지않아요. 그때 한 금융업계 임원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최근에 중국 출장을 갔는데 현지 파트너들이 제 갤럭시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중국에서는 화웨이나 아이폰이 대부분인데 갤럭시 쓰는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요. 그래서 어땠나요? 오히려 더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독특하고 세련됐다면서 말이에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기사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갤럭시 A54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왜 갤럭시를 선택하셨나요? 제 딸이 추천해줬어요. 카메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손자 사진 찍어서 가족 단체방에 올리면 다들 잘 나왔다고 해요. 다른 브랜드는 고려 안 하셨나요? 샤오미도 봤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갤럭시가 더 오래 쓸 수 있고 AS도 믿을만하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프리미엄 제품만 잘 만든 게 아니라 모든 가격대에서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A 시리즈부터 S 시리즈까지 각각의 고객층에게 맞는 프리미엄을 정의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정리해보니 명확했습니다. 애플은 높은 가격으로 프리미엄을 표현했지만 삼성은 경험의 깊이로 프리미엄을 재정의했어요. 그리고 인도 소비자들은 후자를 선택했던 거죠. 프리미엄 시장의 룰마저 바꿔버린 삼성의 전략이 완벽하게 통했던 겁니다. 7째 날, 저는 뉴델리로 돌아와 정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의 라제시 씨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담당자였어요. 삼성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입니다. 노이다 공장에서 연간 1억 2천만 대를 생산하고 30%는 해외로 수출하죠. 그는 자료를 보여주며 이어갔습니다. 삼성이 창출한 일자리가 15만 개에 달해요. 현재 부품 조달률도 75%까지 올라갔습니다. 오후에는 에코노믹 타임스 기자를 만났어요. 프리아 기자는 10년 베테랑이었죠. 삼성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5년 전엔 그냥 외국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인도 기술력의 상징입니다. 모디 총리가 해외 순방 때 갤럭시를 선물로 주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인도 기술의 자랑거리로 여기시는 거죠. 저녁에는 IIT 델리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컴퓨터공학과 아르준 씨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삼성 인턴십에서 오지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인도 환경에 특화된 기술이었죠. 제 코드가 실제 갤럭시에 적용된다니 정말 뿌듯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삼성 입사가 꿈이에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만큼 인기 있거든요. 다음 날엔 찬디가르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삼성 후원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현장이었어요. 14세 아디티 양이 갤럭시 탭으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S펜으로 직접 계산하고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마치 종이 같아요. 담당 교사는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무료로 기기를 제공하고 교사 연수도 해줍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지속적인 파트너십이죠. 돌아오는 길, 지역 신문 일면에 삼성 공장 확장 소식이 실려 있었어요. 제목이 우리 기술의 새로운 도약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삼성은 더 이상 외국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언론, 교육계, 시민들 모두가 삼성을 우리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제품을 팔러 온 게 아니라 인도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갤럭시는 더 이상 외국 제품이 아니라 우리 기술의 상징이 되었어요. 삼성은 외국 기업이 아닌 우리의 파트너가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 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베이징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현장 경험을 정리하며 깨달은 진실을 솔직하게 써내려갔어요. 우리는 시장을 몰랐습니다. 소비자도 몰랐습니다. 첫 문장부터 저의 실패를 인정했어요. 6년간 믿어왔던 마케팅 철학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놓친 게 뭐였을까요? 삼성은 제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꿈을 팔았습니다. 인도 소비자들이 원했던 건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자존감, 정체성, 소속감을 원했던 거죠. 갤럭시를 들고 다니는 순간 자신이 더 특별해진다고 느꼈던 겁니다.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삼성은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가격과 스펙만 강조했던 우리와 달리 삼성은 감성과 경험에 집중했어요. 매장에서 만난 젊은이들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갤럭시를 만질 때 그들의 표정은 설렘으로 가득했거든요. 보고서 중간에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젊은이들이 갤럭시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싼 게 최고라는 공식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을 쓰며 가슴이 아팠어요. 제 마케팅 인생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삼성은 메이드 인 인디어로 정체성을 만들었고 우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로 거부감을 샀습니다. 노이다 공장에서 본 삼성 직원들의 자부심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단순한 조립 노동자가 아니라 기술 창조자였습니다. 인도 젊은이들에게 갤럭시는 외국 제품이 아니라 우리 기술의 결정체였던 거죠. 인도 소비자들은 꿈, 자존감, 정체성을 원했습니다. 삼성은 그것을 줬고 우리는 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브랜드 철학과 소비자 이해의 차이였던 거죠.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6년간 쌓아온 경력을 부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이제야 진짜 마케팅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저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아닌 가치로, 스펙이 아닌 스토리로, 제품이 아닌 경험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방법 말이에요. 창밖 노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승리한 진짜 이유를 알았습니다. 가격이 아닌 가치를, 제품이 아닌 경험을, 스펙이 아닌 스토리를 팔았던 거였어요. 마케팅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해준 이 경험담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현장의 이야기로 만나뵐까요? 감사합니다.